네, 이제 출발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기범 차장, 박형경 위원 두 분 함께합니다. 이 차장님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비교적 강하게 출발하는 것 같더니만 역시 뭐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기가 어렵고요. 관망세죠. 상승폭이 조금 줄었어요.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굵직굵직한 좀 뉴스 일정거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날 좀 반등을 주면서 이번 주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소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뱅가드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 호전될 만한 모멘텀 부재 속에서 시장 역시 관망 내지 웹도덕 현상, 파생 시장에서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이 시각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 주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일 화요일 날 유로 재무장관 회의 현재 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2차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국정연설을 지금 발표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경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대북 관련도 얘기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시기가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 시퀘스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연방정부 예산 자동 감축 시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세금 인상안을 놓고 하자, 공화당 쪽에서는 세금 인상 없이 감축을 하자 해서 이게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 시장에서 좀 주목 가질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일 목요일 날 매달 찾아오는 두 번째 오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파생시장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 선물, 판매냐 아니면 신규 매도 추가냐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앞서도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전부 동결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 부분 금리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해야 되겠고요. 15일 금요일 날 마지막 금요일 날은 G20 재무장관이 회의가 러시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엔저에 대해서 각국의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엔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는 해외발 뉴스라든지 국내 옵션 만기 그다음에 금통위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좀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오늘 소폭이나마 3거래일제 현물 쪽에서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월 들어서 매수세 외국인들이 보였던 종목은 역시, 뱅가드 쪽에서 물량 나왔던 거 제외하고는 그 경기 민감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를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도 삼성전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에 반해 연기금 1월에 들어서 2월 달에도 국내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연기금이 10거래일째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기금도 역시 경기방어주와 통신주 골고루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기 민감주에서 좀 매수하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방어주 쪽에서는 통신주, SK텔레콤, KT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달러원 환율이 1,100원대에 근접해오고 오늘 또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보이면서 삼성전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원 환율이라든지 연기금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 봤더니 종목이 좀 겹치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중에서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가 좀 최근에 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번 주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급과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 옵션 만기해서 선물 쪽에 대해서 환매 여부 반드시 좀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연기금이 과연 1월과 2월 달에서 순매수 지속해주는지, 그 다음에 그 연기금 매수 관련 종목들 체크할 필요 있겠고요. 프로그램 매매 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5천 계약 정도 환매가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0.81대 올라와서 프로그램 매수 쪽, 차익 쪽에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는데 이 시각 현재 백오더인 시에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 쪽 압박도 이번 주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인데요. 전제점 1930 라인을 지지 라인대로 놓고서 21선, 오늘 또 1958포인트까지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21선인 1965포인트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이번 주도 역시 확인 체크 필요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이슈가 많죠. 주요 이제 대응해야 될 일정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박형경 위원님은 이번 한 주 특별히 이제 또 종목 장세를 좀 노리는 분들도 좀 시원치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 지난주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우려감은 약간은 좀 사그라드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4일 만에 경기선인 121선을 재차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습니다. 뭐 이번 주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나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서 일본 정부의 인위적인 엔저 정책이 좀 저지를 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동안 원화 강세에 따른 우려감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IT와 자동차 주의 주가 매력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IT와 자동차주의 실적 추정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된 데에는 엔화의 약세가 큰 이유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만큼 실적 모멘텀 약화 우려의 진정과 함께 그동안의 낙폭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스닥과 중소형 종목 안에서도 IT와 그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선은 모멘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되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모멘텀이 재차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8인치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LG전자의 경우에도 옵티머스 G의 후속작을 발표함과 동시에 보급형 제품 역시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다음 3월 달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제품들의 출시가 1분기부터 2분기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관련주들의 실적 모멘텀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LED 조명 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LED 조명주에 대한 중기적인 관심 역시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성에 따른 자회사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중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과 함께 시장 분위기 반전의 또 다른 축인 중국 쪽 모멘텀도 역시 살펴봐야 될 내용이겠는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의 1월 수출과 수입이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기저효과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양호한 경기 회복을 기대케 하는 부분이어서 중국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중소형 화학주들에게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춘절 관련주의 경우에는 이미 뉴스를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새로움은 덜하지만 중국 관광객 관련 소식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중국 현재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파트론과 와이솔 등 이 갤럭시 S4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ED 쪽에서는 루멘스를 일단 주도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재차 형성이 되고 있는 SL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의 경우에는 베이직하우스와 함께 코스맥스를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종일관 출발 전략. 원화가 강세 기조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1,090원까지 조금 강세 기조가 완화됐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심택은 화재 소식이 좀 있었죠. 심택이 충북 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피해 규모가 91억 원 정도로 공시를 했습니다. 회사가 화재 보험에 당연히 가입이 돼 있고요. 공시 내용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차질에 대한 좀 우려겠죠. 1.6% 주가는 하락세네요.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두 분 함께했습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기범 차장, 우리투자증권 머그클럽 박형경 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